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사건 사고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음주 운전자는 구속이 됐네요. 일단은 이유가 뭐였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워낙 그 선고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수사 과정에서의 과정을 보면 뭐 숨을 못 쉬겠다라고서 조사 중에 이제 입원을 하기도 하고 또 협조적인 측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될 만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고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높았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데다가 그거에 플러스 중앙선까지 침범을 한 중과실도 지금 같이 있는 사건이라서 불가피하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뭐 지병을 호소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온라인에 올라온 댓글들은 참 비난 일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비분관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취재진들의 질문에 응답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자세를 대부분 이제 보였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이분은 그러질 않아서 이런 태도가 앞으로 혹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뭐 취재진 앞에서 저렇게 신상 공개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얼굴이 드러난다던가 본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제 당황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이 공분에 사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의 안위만 챙기고 변호사만 찾는 행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성 없고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건일수록 경찰에 출두하고 취재진 앞에 서면서 법원에 가기 전에는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날 있었던 상황만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행각들이 반성 없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아까 신상 공개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이런 사례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까요? 현재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강도, 살인, 성범죄 같은 것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지금 적용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통 가실범죄다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살인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지만 현재 법제하에서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 그런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 전망해 주신다면요. 근데 살인죄와 윤창호법의 형량을 비교해 보시면 살인은 물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이제 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윤창호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법정형이 높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살인죄를 굳이 법률상 근거 없이 주장을 할 만한 사안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살인죄에는 적어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고의가 필요한데 보통 운전대를 잡을 때는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고의는 있지만 이게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고의까지는 저희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한 것을 살인죄로 기소한 예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된 운전자 이 내용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저희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인데요. SUV 차량하고 미군 장갑차가 추돌을 했습니다. 근데 SUV에 타고 있던 부부 4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장갑차 추돌 사고라서 장갑차 수리 비용은 누가 되냐 이제 이게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미군 장갑차랑 이제 추돌 사고, 그러니까 뒷부분을 이제 그 뒤따르던 차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실 비율을 따져서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가실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모 2분이 이제 동시에 이 사고로 사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는 부모를 한꺼번에 이런 유가족들에게 이런 미국 장갑차라고 하면 수리
수리비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이것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 예.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면 보통 보험약관상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수리 배상이라든가 배상 부분은 음주운전을 하신 분에게 기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후 과정 책임 소재 비율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장갑차도 이제 결국에는 다닐 때 보면 뭐 호위 차량을 동반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았느냐라는 뭐 지적이 또 있는 것 같고요. 후미등 결국에 이것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장갑차 쪽도 이제 피해가 있다. 미군 장갑차도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수리 비용을 이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호위 차량을 보통은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예. 점, 그리고 그 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미 등 관련된 안전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본인도 책임 제한으로 몇 % 책임을 부담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진보단체에서 이 미군 기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갑차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일반 교통사고하고의 개별적인 특수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사건입니다. 예. 도로교통법상 지켜야 될 의무를 다 지켰느냐, 또 이 장갑차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켰느냐,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 이런 사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이제 따져서 책임 비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이 수리비가 다 청구가 돼서 이런 부담을 안겨주는 게 맞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법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사고까지 함께해 주셨고 앞선 시간에도 고생을 해주셨네요. 손정혜 변호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